안녕하세요. 오늘은 동적 검증 중에서도 화이트박스 테스트에서 사용되는 코드 커버리지 개념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코드 커버리지는 모르게 되면 머리가 아플 수도 있지만 들어보면 굉장히 간편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편안하게 들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검증은 시작 전에 계획을 하면서 어느 시점에서 검증을 종료할지 테스트 종료 조건을 정하게 되는데, 화이트박스 테스트의 경우 종료 조건 중에 하나로 코드 커버리지라는 것을 사용합니다. 코드 커버리지는 쉽게 말하자면 검증 중에 소프트웨어 코드를 얼마만큼 실행시켜 봤는지에 대한 촉도로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전체 코드 중에 실행된 코드의 비율로 표현하는데 0%라면 실행된 코드가 없는 것이고 100%이면 전체 코드를 모두 실행시킨 것을 의미하게 됩니다. 코드 커버리지에 대한 종류에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대표적으로 사용하는 코드 커버리지는 스테이트먼트 브랜치, MC와 DC가 있습니다. 지금부터 이 코드 커버리지의 종류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테이트먼트 커버리지는 실행 가능한 전체 코드를 라인별로 계산하는 것으로 실행된 코드 라인을 전체 코드 라인 수로 나눈 것입니다. 단, 여기서 실행되는 코드가 아닌 함수 선언표라든지 헤더 파일과 주석 등은 제외됩니다. 만약에 다음과 같은 코드가 있다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코드는 전체 실행 가능한 라인을 6줄이고 파일을 정상적으로 열었다면 if 문이 true가 되면서 모든 코드가 실행되게 됩니다. 이 경우에 스테이트먼트 커버리지가 100%가 되게 됩니다. 이 경우 if 조건문이 false가 되는 경우 소프트웨어가 어떻게 실행이 되고 그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결함의 가능성은 없는지에 대한 확인이 실행되지 않기 때문에 조건문이 false가 되는 경우도 실행해 볼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실제로 이 코드에 if 문이 false가 되는 경우 파일이 정상적으로 열리지 않았을 때도 열었던 파일을 닫으려는 시도를 하게 되는 결함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같은 상황 때문에 요구되는 것이 바로 브랜치 커버리지가 되겠습니다. 브랜치 커버리지는 if 문이나 스위치 문과 같은 분기에 대해서 모든 가능한 실행 경로가 실행이 되는지 나타낼 수 있습니다. 브랜치 커버리지는 각 분기에 대해서 true와 false인 경우 모두 실행이 되어야 100%가 됩니다. 이렇게 모든 분기에 대해서 실행해 봤다면 당연히 모든 구문도 실행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브랜치 커버리지는 스테이트먼트 커버리지를 포함하고 있고, 스테이트먼트 커버리지를 지표로 확인하는 것보다 강도 높은 테스트를 위해서는 당연히 브랜치 커버리지를 기준으로 테스트를 실행하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이보다 더 강도 높은 테스트를 한다면 분기 내에 존재하는 모든 조건의 경우의 수를 다 실행해 보는 것일 겁니다. 이 경우 사용하는 지표가 Multiple Condition Z 커버리지입니다. 이를 충족하기 위해서 모든 경우의 수를 테스트하면 매우
아주 강도 높은 테스트를 할 수 있는 장점은 있지만 분기 내 조건의 개수가 늘어나면 필요한 테스트 케이스는 이의 n제곱으로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게 된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전체 코드 중에 하나의 코드에만 이만큼의 테스트 케이스를 이용해서 검증하는 것이 상당히 비효율적일 수 있기 때문에 이를 보완하기 위한 커버리지가 바로 MC-DC가 되겠습니다. 이 MC와 DC는 각 조건이 독립적으로 분기를 결정하게끔 하는 경우를 페어로 보고 이 페어가 얼마나 충족되었는지를 표현합니다. 이게 말로 설명하면 난해하게 들릴 수 있지만 다음 예시를 보면 이해가 가능할 것입니다. 분기문에 조건이 있는 경우 가능한 조합을 표로 표현하면 이렇게 되는데요. 여기서 2번과 6번을 보면 B와 C의 조건은 동일하고 A가 true인지 false인지에 따라 결과가 바뀌게 됩니다. 이 2번, 6번의 조합이 바로 A 조건에 대한 페어가 됩니다. 마찬가지로 B 조건에 대한 페어는 2번과 4번의 조합으로 페어가 되고 C 조건에 대한 페어는 3번과 4번의 조합으로 페어가 됩니다. 따라서 2, 3, 4, 6번에 대한 테스트 케이스가 있다면 A, B, C 조건에 대한 모든 페어에 대해 실행시켜 보게 되므로 MC, DC는 100%가 되게 됩니다. 분기문 내에 3개의 조건이 존재하는 경우 8개의 조합 중에 4가지의 경우만 실행시켜 보면 되기 때문에 필요한 테스트 케이스는 획기적으로 줄어들게 되는 장점이 있습니다. 가장 적은 테스트 케이스를 이용해서 모든 페어에 대해 코드를 실행해 보는 조합을 만드는 것이 조금 복잡해 보일 수 있지만 동적 검증 자동화 도구에서는 효율적인 페어를 제시해주는 기능이 존재하기 때문에 미리 겁을 먹을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이어서 IoT 플랫폼 적용 사례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장에서 화재 사고는 대형 인명 피해와 심각한 재산 피해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화재 사고의 주요 원인으로 배전 설비 발화에 의한 것으로 배전 설비를 상시 모니터링함으로써 화재 사고를 조기에 감지하고 즉각 대응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예를 들어 IT 소재 전문 제조업체 S사는 IoT 디바이스 관리 플랫폼 네오IDM이라는 플랫폼을 적용하여 온도와 습도, 먼지, 이산화탄소 등에 대한 데이터를 수집하는 이 IoT 센서를 공장에 설치하였고 이를 통해 공장 환경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고 문제가 발생할 경우 SMS와 메신저를 발송을 하는 등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하였습니다. S사는 이 네오IDM을 도입한 이후 화재 및 가스 누출에 관한 사고 위험을 조기에 감지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가지고 공장을 안전하게 가동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대형 공기청정기 관리입니다. 대형 공기청정기 제조업체 E사는 제조와 판매뿐만 아니라 전국의 수많은 기업 고객들을 대상으로 공기청정기 렌탈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E사는 장거리 고객들을 대응하기 어려워하고 고객 관리와
기술 지원 업무를 원격해서 효율적으로 처리를 할 수 있는 관리 플랫폼의 도입으로 이를 해결했습니다. E사도 S사와 마찬가지로 관리 플랫폼 네오 IDM을 적용하여 전국 기업 고객들의 공기청정기 사용 현황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고 장애를 조기에 감지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게 되었습니다. 공기청정기의 상태 모니터링 결과를 관리자에게 발송하고 충격을 감지하거나 장애가 발생하면 관리자에게 알람을 보낼 수 있어 즉각적인 대응이 가능해졌습니다. 또한 필터 등 소모품의 교체 시기를 예측하여 공기청정기의 성능을 최상으로 유지하고 있으며 관리 시스템을 통합하여 부가적인 매출까지 올리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